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2012년 12월 4일, 그러니까 6년 전 바로 오늘은 태풍 파블로, 국제명으로는 보파였죠. 이 태풍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상륙을 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 민다나오에 상륙한 태풍으로는 최고 풍속을 보였던 태풍이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이 태풍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액도 역대 최대 금액인 422억 페소에 달했던 태풍이었습니다. 12월이면 사실 우기철도 끝나고 그래서 태풍이 불 시기는 아닐 듯한데요.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올해도 연말까지 2개 정도 태풍이 더 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 교민들이 기억해둬야 할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지푸니 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의 서민 물가를 살펴볼 때 체크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죠? 지푸니 요금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전에 뉴스를 통해서 지푸니 사업자들이 요구하던 지푸니 요금 인상이 시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 요금이 10페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필리핀 육상교통사업자관리국 LTFRB가 이 지푸니 요금을 9페소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임시 인하라는 설명인데요. 지푸니 요금 인상을 주장하던 지푸니 사업자들은 지푸니 연료인 디젤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했었죠. 실제로 이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었던 지난 10월의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고 최고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푸니 사업자들의 요구를 LTFRB가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이 가격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필리핀 서민의 발인 지푸니 요금에도 인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월 달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지푸니하고 버스 사업자들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물가가 오르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푸니 요금까지 올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죠. 당시 근로자들의 일일 최저임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런 서민 물가들에 대해서 몹시 민감하게 대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기름 가격이 내리니까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중부 루존 리즌 3, 남부 루존 지역인 리즌 4에서는 첫 4km까지는 기본요금 9페소로 이전 가격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푸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뉴스여서요. 오늘 이 소식 첫 뉴스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랜만에 필리핀 정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뉴스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살펴볼 만한 내용을 위주로 뉴스를 선정하다 보니까 경제 뉴스와 필리핀 사회 분야 뉴스에 비중이 좀 더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치 뉴스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정치 뉴스들 중에서 오늘은 이멜다 마르코스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이멜다 마르코스가 최고 7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남편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해외로 빼돌린 불법 자금 2억 달러 등에 대한 혐의로 반부패 특별법원에서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구속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상고 중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이멜다가 북부 루손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적 고향이죠. 일로코스 노르테주 주지사에 출마를 했던 건데요.
내년 5월 예정인 중간선거에서 현 주지사인 딸 이미 마르코스의 뒤를 이어서 다시 주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했던 겁니다. 노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보석 상태인 이멜다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는 그렇게 출마를 하기로 하고 후보 등록까지 해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는 이 이멜다가 자신의 후보직을 손자인 매튜 마르코스 마노톡에게 양보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르코스의 딸인 이미 마르코스가 이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였는데 자신이 상원에 출마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엄마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어받기로 했다가 재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인 매튜가 엄마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나서게 됐다는 내용인 거죠. 원래는 할머니 이멜다가 주지사, 손자가 부지사로 출마를 했던 건데 이 집안에 상황 변화가 좀 생긴 상태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소식은 폭죽에 대한 뉴스입니다. 폭죽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 소식이 올라와서 오늘 마지막 뉴스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뉴스에서도 잠시 다뤘던 내용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연말연시 폭죽 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었죠.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연말연시 이 필리핀의 폭죽 사용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가까워지면 정말 도시 전체가 뽀연 화양연기로 가득 찬다고 할 만큼 떠들썩한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실상은 이 폭죽이 결국 화약을 터뜨리는 거라서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죠. 따라서 필리핀 의회에서는 이 폭죽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발효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우스빌 8085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에서는 폭죽 제조업체에서는 반드시 필리핀 경찰 PNP에 신고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폭죽을 파는 셀러들도 필요한 라이센스들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오늘 보도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요. 올해 송구 영신 폭죽 행사가 대통령의 지적대로 좀 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휴일에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반 평일에 비해서 휴일에 사고나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경찰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을 하나둘씩 정리해 가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2월 중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빠가사의 발표를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을 것 같으니까요. 멋진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